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직하고 확실한 IB 화학 선생님 이재훈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periodic table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effective nuclear charge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저도 기억나지만 학교에서만 5분, 10분 되게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 모든 periodic table의 트렌드들은 다 effective nuclear charge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안 배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electronegativity라는 개념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 모든 내용들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아톰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은 이 periodic table의 여러 가지 트렌드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은 이제 다음 토픽, 우리가 이제 뭐 번딩이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배우는데 이 번딩이라는 것은 다 요 periodic table에 대해서 내가 트렌드를 잘 알아야지만이, 그거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electronegativity도 포함이 되고 이제 ionization 에너지에 대한 개념도 필요로 하고 radius도 우리가 뭐 atomic radius와 ionic radius가 있지만 이런 radius의 개념도 우리가 꼭 필요로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더 있는데 그 트렌드를 내가 잘 알아야지만 이 번딩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헤매지 않고 잘 넘어갈 수가 있답니다. 쌤이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은 이 번딩이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는 단원 중 한 개일 거예요. 이 번딩이라는 토픽 한 개가 이 아톰과 periodic table을 합쳐서 합친 분량에 적어도 1.5배에서 2배는 더 나가는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마운트가, 배워야 되는 어마운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이 번딩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 기본기가 잘 안 돼 있다? 여기 가가지고 점수를 제대로 받을 생각은 좀 버려야 됩니다. 왜냐면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본기를 우리가 오늘부터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적혀져 있는 것들이 우리가 배우는 그 periodic table의 트렌드들이에요. 한 8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요 effective nuclear charge라는 것을 배우면서 요 electrostatic force라는 것은 이제 같이 공통으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electronegativity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effective nuclear charge가 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는 줄여서 ZEF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Z, 그 다음에 subscript로 EFF. effective의 약자예요. 그래서 ZEF인데 여러분이 이 Z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냐면은 우리가 그 아이소톱 때문에 nuclear symbol notation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시했었냐? 자, 우리는 어떤, 예를 들어서 A라는, 자, A라고 하지 말고 어떤 X라는 엘리먼트가 있을 때 요 위에 쓰는 숫자가 있었고 요 아래 쓰는 숫자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periodic table에서는 이렇게 요 바로 위에다가 이제 뭐가 써져 있고 아래에다가 뭐가 써져 있는데 이게 뭐다? periodic table에서는 각 박스마다 엘리먼트의 atomic number가 위에 적히고 아래는 the average mass, which we call it relative atomic mass, AR이라는 게 적혀져 있는데 AR.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periodic table 밖에서 쓸 때는 요 위에 있는 숫자가 보다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mass number라는 숫자가 적히고 요 아래에 있는 숫자가 보다 atomic number가 적혔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죠? 이것 때문에 실수들 많이 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요 atomic number를 우리가 뭐라고 썼냐면은 Z라고 표시를 했답니다. Z. 그러니까 여기서 요 Z도 사실은 요 Z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atomic number가 뭘 뜻한다? 프로톤의 개수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도 프로톤의 charge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긴 하는 건데, 그러면은 뭐다? positive charge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effective nuclear charge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요 그냥 Z랑 ZEFF, effective nuclear charge는 무슨 차이점이 있냐? 자, 이제 definition 한번 읽어보니까 It's the
net positive charge experienced by an electron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렇죠? 자, 잠깐 좀 지우고 우리가 experienced by an electron인데 조금 그냥 평상시에 그냥 우리가 별 얘기가 없으면은 어떤 일렉트론이냐면은 이거는 valence electron이라고 우리가 we all assume 그냥 automatically하게 valence electron이라고 우리가 assume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valence electron이 받는 positive charge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ne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What does it mean by net? Right? What does it mean by net? 자, 우리가 어떤 예시를 이제 들어보냐면은 자, 우리가 좀 이컨 같은 데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탈 인컴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net income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햄버거를 한 개 만들어서 파는데 햄버거 하나 만들 때 let's say the cost of the ingredient is $1. Okay? 햄버거 한 개 만들 때 코스트가 $1. 그런데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 팔 때 $10를 준다고 이제 받고 판다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햄버거를 10개 팔았다. 그러면은 물어볼게요. 10개 팔았으면은 너는 얼마를 벌었니? 라고 했을 때 답이 뭘까? 10개를 팔았을 때 How much money did you earn? 이라고 물어보면은 What's the answer?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10개 $10씩 주고 팔았으니까 나는 $100를 이제 벌었어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는 오케이 100달러를 받았지만 the cost of the ingredient 한 개당 $1 10개 하면은 $10죠. 그러면은 나는 100달러 빼기 the cost 10달러 해가지고 $90가 나의 이제 profit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둘 다 맞아요. 왜냐면은 내가 벌은 돈, 그렇죠? 둘 다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but still there's a difference, right? 차이가 뭐냐? 이 위에 있는 거는 그냥 총 벌어들인 그냥 우리가 이제 expense 말고 내가 내보낸 거 말고 그냥 들어온 게 뭐냐라는 게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total income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죠? I don't care about how much money I spent. I don't care about it. I just care about how much I earned. 그게 total income인 거죠. 그런데 net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올 거 들어오고 다시 나갈 거는 expense 이런 거 뺄 거는 다 뺀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냐. 그게 이제 net income인데 우리가 이거를 한국말로 해도 좀 달라져요. 우리가 이거는 총 이익. 이거는 우리가 순수하게 벌어들였다. Purely how much did we earn? 순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You see? 그렇기 때문에 net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순수하게 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it's not just positive charge, okay? It's the net positive charge experienced by our valence electron. 오케이? 그러면은 자, 쌤이 이제 또 뒤에다가 또 다시 그림을 그리겠지만 자, 우리가 뉴클리어스가 여기 있고 에너지 레벨이 뭐 하나, 둘, 뭐 세 개가 있다라고 해보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의 valence electron이 여기 있다라고 해봅시다. 우리의 뉴클리어스에서부터 positive charge가 뿜뿜뿜뿜 해가지고 나올 텐데, 그렇죠? 내가 만약에 10개의 프로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charge가 여기서는 플러스 10이 되겠지만, 그렇죠? nuclear charge는 플러스 10이 되겠지만, 과연 our electron, our valence electron, is it really experiencing positive 10?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10개의 프로톤을 가지고 있어서 진짜 우리의 valence electron이 얘가 플러스 10을 experience 하냐, 느끼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가 느끼는 게 몇이냐라고 했을 때 it's going to be less than positive 10. Okay? 이게 뭐 플러스 9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8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지만 그런데 what is it actually feeling? Okay? 그게 우리의 effective nuclear charge. 앞으로 ZEPH라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알겠죠? 자, 그게 ZEPH예요. effective nuclear charge.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이 뭐다? 우리는 화학이다, 화학. 그쵸? 화학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화학을 배울 때 배우는 게 뭐냐? 두 가지. 그쵸? structure. 그 다음에 뭐다? reactivity, which is chemical reaction. 자, 그러면은 우리가 reaction, chemical reaction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한다? 그거는 valence electron을 가지고서 하는 게 chemical reaction이고, 그러면은 우리의 valence electron이, 그렇죠? 우리의 valence electron이 약하게 붙어 있으면은 얘는 떨어져 버리기가 쉬울 거고, 누구는 이 valence electron을 세게 당겨. 즉, effective nuclear charge가 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effective nuclear charge가 세면은 뭐다? 얘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남의 일렉트론을 가지고 오기를 더 잘할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Okay? Again, if the ZEF, effective nuclear charge, if it is weak, then that thing, that element is most likely to lose that valence electron. Okay? If the ZEF is weak. 그런데 effective nuclear charge가 세다면은 그러면은 자기의 valence electron을 잃어버릴까? 잘 안 잃어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남의 valence electron을 오히려 뺏어오는 녀석이 될 것이다. 그럼 이게 어떤 녀석들이냐? electron, valence electron을 잘 잃어버리는 녀석들이 누구? 메탈들이고 그 다음에 또 electron을 잘 뺏어오는 녀석이 누구다? non-메탈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탈이랑 non-메탈이랑 만나면은 우리가 뭐 cation, anion 만들어져서 ionic bonding이 만들어진다. 그것도 다 어디서 시작한다? 다 이 ZEF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좀 지워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ZEF는 atomic number Z, 그쵸? 그리고 빼기 S, shielding constant 또는 뭐 shielding effect라고 쌤이 여기다가 이제 적어 놓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shielding effect라는 거에 대해서 IB에서는 엄청 깊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자, definition을 보니까 inner electron to electron repulsion, canceling some of the positive charge from the nucleus. 자,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를 잠깐만 봐보면은 우리가 이런 엘리먼트가 하나 있다고 해보죠. 자, 얘는 누굴까? 그냥 얘가 지금 아톰이다라고 하면은 아직 일렉트론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갖고 오는 게 아니죠. 그거면은 아이온이 될 테니까. So how many electrons do we have?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번째 쉘에 두 개가 있다면은 we must have been occupying what?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일렉트론 다 채웠었겠죠. 그래서 얘는 아토믹 넘버가 몇 개다? 2 더하기 두 번째 쉘 8개 더하기 2 하니까 12. So, which element is it? 얘는 마그네슘이 지금 된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뉴클리어스에 몇 개의 프로톤이 있다? 12개가 있다. 플러스 12라는 뉴클리어 차지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 플러스 12가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다 빠져나갈 텐데, 그렇죠? 한 방향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겠죠. 모든 방향으로 막 퍼져 나갈 텐데, 그런데 자, 요 일렉트론은 플러스 그럼 몇으로 끌어당겨질 것이냐 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냥 플러스 12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물론 여기서 좀 더 빠르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어떤 생각할 것이냐? 쌤, 그런데 얘가 이제 거리가 또 생기니까 거리에, 그쵸? 디스턴스의 이펙트가 또 생기잖아요? 맞는데 그 거리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빼고 생각합시다. 좀 쉽게. 지금은 그냥 이 charge에 대해서만 생각할게요. 자, 플러스 12로 이 첫 번째 쉘에 있는 일렉트론을 우리가 끌어당긴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얘가 첫 번째 쉘을 뚫고 지나가서 요 두 번째 쉘에 있는 요 일렉트론들을 우리가 플러스 몇으로 끌어당길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과연 이게 플러스 10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 첫 번째 쉘에 일렉트론 두 개가 멈춰 있어요? 아니면은 are they constantly moving around? 계속 움직여요? 라고 물어보면은 얘네 둘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계속 뱅글뱅글뱅글 이제 돌고 있죠.
그쵸? 즉, 얘네들은 지금 일렉트론 두 개니까 마이너스 2라는 charge를 첫 번째 쉘에서 만들고 있답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2라는 charge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러스 12가 이 barrier, 그쵸? 이 barrier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얼만큼 해야 된다? 마이너스 2만큼이 깎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플러스 12가 첫 번째 쉘을 뚫고 나가면서 2만큼 깎이고 그래서 얘는 플러스 10으로 우리의 요 일렉트론을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barrier, 이게 뭐다? 이게 바로 shielding effect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안쪽에 있는 일렉트론이죠. 그쵸? 안쪽에 있는 일렉트론. We call them inner electron. Okay? Let's go back. 자, 우리가 전 페이지에 inner electron들끼리 repulsion을 만든다. 그게 지금 얘기하는 그 barrier를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negative charge의 barrier. 그래서 그게 어떻게 했다? canceling some of the positive charge coming from the nucleus. 그렇죠? 이만큼 깎았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일렉트론도 두 번째 쉘에 있는 요 일렉트론들이 느끼는 effective nuclear charge는 몇이다? 플러스 10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생각해 보자.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지금 또 두 번째 쉘이 있으니까 두 번째 쉘에 지금 일렉트론이 몇 개? 우리는 8개 일렉트론이 있기 때문에 얼만큼의 쉴딩을 만든다? 우리는 8개가 있으니까 또 마이너스 8만큼의 쉴드를 만들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10이 또 이제 얘가 두 번째 쉘까지 뚫고 지나가면은 얼만큼 또 깎인다? 요 10이었던 게 또 8만큼 깎여서 이제 얘는 플러스 2만큼으로 우리의 일렉트론을 끌어당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our valence electron is experiencing what? Effective nuclear charge of positive 2라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오케이? positive 2.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단어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우리는 제일 멀리 있는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valence shell 그리고 거기 electron valence electron이라고 부르죠. That means any electrons inside, 그렇죠? valence shell이 아니면은 다 안쪽에 있는 electron, inner electr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2개, 8개. How many inner electrons? We have total 10 inner electrons. 이렇게? total 10. So 우리는 shielding effect가 여기서는 얼만큼이다? 마이너스 10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거야? 지금 이거는 내가 프로톤 12개 플러스 12, 그쵸? 빼기 shielding effect, inner electron 몇 개? 10개. 그래서 10 해가지고 플러스 2가 된 거기 때문에 앞에서도 식이 어떻게 됐었다? 이게 아토믹 넘버랑 똑같으니까 Z 빼기 그냥 뭐 S, shielding effect는 있었지만 which we can just call it number of inner electron이라고 식을 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데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do they put importance on this concept 하다면은 저는 배웠을 때 그렇게 안 느꼈거든요. 되게 뭐 그냥 당연한 얘기하네. 그리고 그냥 넘어가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에서도 ZEF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뭐 IB 시험 준비할 때 보니까 엄청 중요하기도 하고 제 강의를 이제 뭐 엄청 오래 전부터 이제 준비했으니까 그거를 준비할 때도 다시 생각해 보면 아 이게 이 토픽 periodic table을 설명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를 많이 느꼈거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이 느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이 effective nuclear charge다. net 순수하게 우리의 valence electron이 느끼는 positive charge가 몇이냐? 오케이? That is effective nuclear charge.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더 하기 전에 한번 이제 periodic table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periodic table에서 effective nuclear charge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건 좀 지우고.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periodic table이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periodic table 이렇게 뭐 네모나게 있다라고 해봐요.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있다고 해보죠. 우리가 표현할 때 across the period라는 개념이 있어요. across 말 그대로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across를 얘기를 하는 건데, when we say across, 우리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across the period라고 우리가 everyone who studies chemistry, 그게 우리의 agreement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across the period 라고 얘기를 하고, and of course you know what period is, right? 그 가로줄. 그 다음에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니까 down, 이 세로줄을 뭐라고 부른다? Not column, we call it group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across the period와 down the group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across the period 갈 때 effective nuclear charge가 어떻게 되냐,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마그네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던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그네슘 옆에 그룹 1에, 그죠? 이제 소듐 있고, 그룹 2에 마그네슘 있고, 그리고 그룹 저 넘어가서 13에 알루미늄 있고, 그 다음에 14에 또 누가 있죠? 우리가 실리콘 있고 쭉 이렇게 가겠죠. 그룹 18까지. 그렇죠? 여기에는 니온이 있을 거고. 자, 그럼 얘네들의 이제 effective nuclear charge를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일단 마그네슘은 지금 계산해 봤으니까 얘는 몇이다? 플러스 2로 계산이 된다. 그럼 소듐은 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소듐은 프로톤이 한 개 더 적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죠. 우리가 소듐의 경우는 여기에 뉴클리어스가 있으면 11개의 프로톤이 있다라고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란 색깔을 우리가 쉘이라고 부르면은 세 개의 쉘이 마그네슘이랑 똑같이 있죠. 그렇죠? 저거랑 똑같이. 자, 그리고 우리는 일렉트론이 2개, 8개, 그 다음에 여기에 1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요 제일 멀리 있는 일렉트론은 플러스 몇으로 끌어당겨지냐? 몇? 11 빼기 2 빼기 8 하면은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 shielding effect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낸다? inner electron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자, 우리가 across the same period라는 것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소듐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하이드로젠 있고 옆에 이제 힐리움 있고, 그 다음에 뭐 리튬, 베릴리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니온이 아니구나. 이제 여기에 소듐, 마그네슘, 이제 아르곤, 그렇죠? 이게 니온이 아니라 아르곤인데.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같은 줄에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 때. So if you're talking about what? 소듐, 마그네슘 얘네들은 다 third period니까 얘네들은 공통점이 뭐다? 얘네들은 같은 period에 있으면은 shell number 또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 레벨들이 다 똑같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다 3개의 쉘을 똑같이 가지고 있을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가 점점점 커진다? 우리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토믹 넘버가 1씩 커지죠. 그렇죠? 소듐보다 마그네슘 한 개 더 많고, 알루미늄, 프로톤 한 개 더 많고.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number of 프로톤이 increase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때 일렉트론도 한 개씩 점점 많아지죠. but 그 일렉트론들은 어디에서 추가로 생긴다? 그 일렉트론들은 우리의 밸런스 일렉트론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지, 요 안쪽에 있는 inner 일렉트론들의 개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같은 피리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안 변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same number of inner electron, 언제? across the period를 할 때. 그러면은 shielding effect는 바뀐다, 안 바뀐다?
It's caused by the number of inner electrons. So 안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때 프로톤은 한 개씩 많아지는데 그런데 어떤 특징을 띈다? inner electron의 개수가 안 바뀌니까 shielding effect도 거의 안 바뀐다라고 보는 겁니다. We don't say equal, but we just say they all have similar shielding effect. Okay? 그래서 number of proton increases while having similar 그냥 SE라고 쓸게요. shielding effect.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across the period 갈수록 effective nuclear charge가 increase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알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꼭 적어놔야 되는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다른 트렌드를 설명을 할 때도 우리가 항상 페이퍼 2 같은 거에서 explain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되게 문제에서 많이 보는데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explain이라는 것을 잘 못해요. 대부분의 애들이 왜냐하면 그냥 뭐 프로톤만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은 이 개념을 알면은 effective nuclear charge가 커진다 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it's partial.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자,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effective nuclear charge는 커져. 왜냐하면은 프로톤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답을 끝내.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이해가 되냐? Is it logical? 봤을 때 그렇지 못할 거예요. But if you hear this, 오른쪽으로 갈수록 effective nuclear charge increases because number of protons increases while there is similar shielding effect due to having the same number of inner electrons. That's why effective nuclear charge increases across the period.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로지컬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 effective nuclear charge를 설명해야 되는 그런 explanation 문제에서는 이게 한 세트로 답에 적혀져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럼 얘는 플러스 1, 얘는 플러스 2 그럼 얘는 알루미늄은 이제 11개가 아니라 13개 근데 여전히 inner electron은 2개, 8개, 10개일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해서 플러스 3 실리콘은 그럼 몇? 플러스 4, 플러스 5 쭉쭉쭉쭉 해서 그룹 80는 몇일까? 라고 하면은 얘는 플러스 8일 겁니다. 왜? 지금 보니까 요 그룹 넘버가 그룹 1이다? 그러면은 effective nuclear charge가 플러스 1 그룹 2면은 플러스 2 그럼 그룹 13은 we don't say plus 13, we say 플러스 3 그룹 14, 4 이해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딱 봤을 때 그룹 13이 있네? 그냥 단순 계산 그쵸? 프로톤 넘버 빼기 이너 일렉트론 개수 단순 계산하면은 그룹 넘버랑 똑같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개를 배운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쌤 그러면은 하이드로전, 리튬, 소듐 오케이? 얘네들은 다 똑같이 그룹 1에 있으니까 쌤 그럼 얘네들은 다 플러스 1로 계산이 되겠네요 라고 하면은 그건 맞아요. 생각해봐요. 하이드로전 몇이다? 아토믹 넘버 프로톤 1개고 그쵸? 이너 일렉트론이 없죠. 왜냐면 하이드로전은 뉴클리어스 있고 첫 번째 쉘에 일렉트론 있는 게 끝이니까 여기에 플러스 1로 얘를 땡기니까 플러스 1로 나오는 거 맞죠? 그쵸? 하이드로전. 자, 그리고 쌤이 자, across the period는 얘기 다 끝났으니까 이건 잠깐 좀 지우고 이제 down the group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이 down the group에서 쌤이 다시 한번 이제 하이드로전을 그려보면은 자, 하이드로전의 뉴클리어스에서 얘는 첫 번째 쉘까지 있으니까 프로톤 1개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일렉트론은 몇이다? 플러스 1로 끌어당겨진다. 리튬도 똑같이 해보면은 자, 리튬은 여기 뉴클리어스가 있고 몇 개의 쉘? 두 번째 피리어드 있으니까 1개, 2개의 쉘이 있죠. 그렇죠? 얘는 프로톤이 3개이기 때문에 플러스 3. 우리는 이너 일렉트론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밸런스 일렉트론이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 빼기 2 해가지고 얘도 플러스 1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마그네슘도 아까 했었지만 자, 마그네슘도 했지만 자, 우리가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말고 저 소듐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세 개 쉘이 있고 얘는 프로톤이 11개, 아토믹 넘버가 11이니까 그래서 여기 2개 일렉트론 있고 8개 있고 여기에 1개 일렉트론이 있을 텐데 얘는 몇? 11 빼기 2 빼기 8 하면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다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는 거는 맞는데 거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요 포지티브 1들이 같은 포지티브 1일까? 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이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자석 2개가 있어. 똑같은 자석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자석이 이 N극, S극이 있는데 얘네들이 가까울 때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세. 그런데 조금만 멀어지면은 잡아당기는 attraction force is going to get weaker. 멀어지면 더 weaker, 더 weaker, 더 weaker. 거의 느껴지지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attraction force든 repulsion force든 그것들은 우리가 charge들이 같아도 이게 뭐 플러스의 charge나 마이너스의 charge가 똑같은 녀석들이라고 해도 이 distance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힘이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뭐가 다르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쉘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요 distance들, 그렇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distance가 더 멀어지기 때문에 어디에서? nucleus to our valence electron.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점점점 더 약해진다라고 보는 게 맞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down the group 우리는 effective nuclear charge는 더 약해진다. 그럼 이것도 이유를 우리가 explain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 왜냐면은 우리는 more shells, 그렇죠? 에너지 레벨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distance between nucleus to valence electron이 increase 하니까요. 그래서 effective nuclear charge가 약해집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effective nuclear charge는 이게 끝이에요. 오케이? 이게 끝. Across the period, 그렇죠? Down the group. Alright? 자, 이거 노트 잘 적어 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쌤이 좀 전에 뭐 자석 얘기하면서 뭐 이제 서로 attraction force, repulsion force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우리가 요 electrostatic force라는 단어도 이제 다음 단원, 이제 bonding이라는 단원에서 조금씩 나올 텐데 이게 뭐냐?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이런 공식을 가지고서 계산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We do that in physics. 오케이? 없을 건데 그래도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electrostatic force가 뭐냐? 얘는 심플하게 그냥 우리가 charge가 있는 녀석들, positive 또는 negative charge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걔네들끼리 attraction 또는 repulsion 하는 거를 그냥 electrostatic force라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쉽게 만약에 내가 2개의 프로톤이 있어. 그럼 얘네들은 서로 repelling, 그러니까 repulsion을 하겠죠. 그렇죠? 그것도 electrostatic force고 만약에 내가 electron 2개가 있어. 얘네도 서로 repulsion을 할 거야. 그것도 electrostatic force. 어떤 프로톤, 그 다음에 electron. 그럼 얘네들은 서로 attraction을 할 거야. 그것도 electrostatic force. So, 이게 꼭 프로톤이 아니어도 돼. 여러 개의 프로톤이 모인 우리가 nucleus가 우리의 일렉트론을 끌어당기는 것. That was effective nuclear charge, right? 그것도 뭐다? electrostatic force의 한 종류다라는 겁니다. So, don't complicate yourself. 그냥 이거는 charge들끼리 끌어당기고 attraction하고 또는 repulsion 하는 거구나. 그냥 거길로 끝내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고 자, 그런데 종종 이 식을 이제 보면서 또 물리 같이 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이 식을 보면서 우리가 K는 constant니까 신경 끄고 한번 이 생각을 해보면은 요 Q라는 게 이제 charge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Q1, Q2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개의 파티클이 있어야지 일단 뭐 attraction이든 repulsion이든 할 테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의 charge 1번 charge가 만약에 플러스 2짜리고 그 다음에 Q2는 두 번째 녀석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야.
그러면은 Q1은 플러스 2, Q2는 그냥 마이너스 2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냥 이건 charge of the first particle, charge of the second particle. 당연히 이 charge가 큰 녀석들끼리, 그죠? 플러스 1보다는 플러스 2짜리,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2짜리가 서로 끌어당기는 게 더 셀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짜리가 있으면은 걔네들이 끌어당기는 게 더 당연히 세겠죠. 그죠? 그래서 그 charge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R이라는 것은 얘네 둘 간의 그 거리, distance를 우리가 R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 볼 게 하나 있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요 charge가 더 중요하냐, radius, 그러니까 distance between the particles가 더 중요하냐, 그 생각을 잠깐 좀 해볼게요. 우리는 요 distance의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얘는 square가 들어가기 때문에. square. 오케이? 자, 우리가 거리가 만약에 1짜리인 녀석이 갑자기 10이 됐어. 그러면은 그냥 10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몇으로 나누는 거야? 10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100배만큼 더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쵸? 만약에 내가 10이 아니라 100이야. 그럼 100의 제곱이니까 와우. 그쵸? 10,000.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distance의 효과는 it's influenced by the square. 오케이? 그런데 charge는 내가 플러스 1이었던 게 플러스 2가 되면은 그냥 그거밖에 커진 거밖에 안 되는 거죠. It's linear. 그런데 it's square. 그러니까 뭐가 더 크게 영향을 준다? 숫자가 많이 바뀌더라도 더 많이 바뀌는 거는 요 square에 딸린 distance가 더 효과가 크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더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하이드로젠, 뭐 리튬, 소디움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은 이제 쉘이 많아져서 디스턴스의 효과를 받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은 이제 리튬, 뭐 베릴리움 쭉 이렇게 갈 건데, 오른쪽은 프로톤이 많아지는데 쉴딩 이펙트는 similar 하니까 effective nuclear charge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우리는 프로톤 넘버가 바뀌는 거니까 이게 charge의 영향을 받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볼 때도, 자, 우리는 across the period는 charge에 영향을 주는 거고, down the group은 우리는 distance, 저 식에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Zeph가 작아지고, 우리는 그럼 또 왼쪽으로 갈수록 Zeph가 작아지는 거라면은, 그죠? 똑같이 작아진다라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크게 작아질까? 그죠? 쉘이 더 많아져가지고 이제 Zeph가 작아지는 거랑, 그 다음에 프로톤의 개수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Zeph가 약해지는 거랑, 어떤 게 더 큰 영향을 줄까? 라고 봤을 때 우리는 이 디스턴스에 대한 얘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오케이? 왜냐면은 it's influenced by the square factor. 오케이?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함께 잠깐 할 수가 있는데, 쌤, 내가 만약에 자, Q1, Q2 오케이 계산을 했어. 내가 만약에 플러스 1 곱하기 자, 플러스 1 그러면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1이라고 그냥 숫자가 나온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은 얘는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렇죠? 그냥 한번 편하게 들어봐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짜리가 있으면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우리는 요 FC, 그 쿨럼스 포스라는 건데, 요게 플러스 부호로 나온다는 뜻은 별 다른 뜻이 아니라 뭐다? 같은 charge인 녀석들끼리 서로 force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플러스 charge는 뭐다? 플러스 charge는 repulsive force, repulsion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부호가 나왔다는 건 뭐다? 이거는 서로 다른 opposite charge들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attraction이 된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심볼이랍니다. 오케이?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2 그럼 이제 플러스 4가 나오죠. 그렇죠? 플러스 1보다는 플러스 4가 더 큰 숫자니까 당연히 더 센 힘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은 마이너스 4. 쌤,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4가 더 작은 숫자인데 그럼 이거는 더 약한 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직선으로 봤을 때는 yes, minus 4 is smaller than minus 1, that's right. But we look at the absolute value to compare the strength or the size of the force. Okay? 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는 그냥 repulsion이냐 attraction이냐 그냥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그냥 4를 봤을 때는 4가 더 큰 숫자고 얘는 그러면 더 센 attractive force다라고 그냥 보면 되는 거랍니다. 오케이? 혹시나 헷갈려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자, electrostatic force는 그냥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여기서 넘어갈게요. 오케이? 이거 다 설명한 거니까. 그래서 이 effective nuclear charge 트렌드도 다 얘기를 했고 여러분 이거 이유도 꼭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거 끝나고 가서 무조건 스스로 적어도 2-3번은 그 설명을 쓰면서 과연 내가 이해하면서 이거를 쓴 걸까? 꼭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effective nuclear charge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해서 끝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electronegativity로 한번 좀 더 expansion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